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회사를 하나 볼 건데요. 이름은 캠비엄 네트워크스, 나스닥 티커는 CMBM입니다. 원래는 거의 희망이 없는 회사였는데요. 1년 동안 주가도 한 90% 빠지고 1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가가지고 나스닥에서 경고를 준 회사죠. 그런데 이틀 전에 이 회사가 스타링크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플랫폼을 스타링크에 붙인 거죠. 이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완전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망하던 회사가 스타링크 하나로 이제 진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 반짝이는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시장 반응과 현실적 분석을 한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비엄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캠비엄은 원래 기업, 학교, 지자체, 통신사 같은 곳에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와이파이 6, 7, 고정 무선, 이제 집에 광 케이블이 못 들어오면은 그 무선으로 인터넷 넣어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에 관리하는 CM 마에스트로라는 클라우드 관리 툴, 이게 기본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그 전에 와이파이 6, 7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세대수를 뜻합니다. 이제 아이폰도 11, 12, 13 올라가면 더 성능이 좋아지듯이 이제 각 세대마다 속도, 지연 시간, 동시 접속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제 5는 2차선 도로면 예를 들어 6는 8차선 도로, 7은 여러 고속도로를 한 번에 묶어서 쓰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번 기업용 장비 회사 캠비움이나 시스코 같은 곳은 와이파이 7으로 세대를 바꾸면 장비 교체 수요가 확 는다고 합니다. 그 수요를 노려서 스타링크와 통합을 한 거죠.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통신사는 투자를 줄였고 이제 중국 동유럽 쪽에서는 싼 제품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캠비엄 매출이 3년 연속으로 계속 질질 빠졌다 보면 됩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분기 매출을 보면 4,373만 달러. 근데 비용은 5,179만 달러. 이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EBITDA가 이제 마이너스 528만 달러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주가가 92%나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사라지는 회사 중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EBITDA가 마이너스 500만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EBITDA가 이제 플러스면 영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면 본업에서 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제품을 팔고 관리비용 제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잃는다. 그래서 기술은 괜찮은데 돈을 못 벌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기술은 있는데 팔 데가 없고 주가는 박살이 났고 심지어 상장도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25년 10월 29일자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스타링크를 그냥 집에서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기업이 써도 되는 수준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타링크는 원래부터 어디서나 인터넷은 잘 됐는데요. 기업이 쓰려면 다른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트래픽을 먼저 보내줄 수 있어야 하고 원격에서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멀티 WAN 지원은 이제 위성 접시를 2개, 3개 박아 놓은 다음에 하나는 메인, 하나는 백업 아니면 2개를 합쳐가지고 속도를 높이던가 그런 기술인데요. 그것은 이제 뭐 농장, 광산 그리고 뭐 원격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진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QM이 있는데요. Adaptive Queue Management인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Queue Management인데 Queue가 줄이죠. 그걸 줄을 제대로 세워준다. 화상 A가 있고 파일 다운로드가 동시에 있으면 회의를 먼저 하고 다운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줄을 세워주는 기술이고 CM 마에스트로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보통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접시 각도도 맞추고 전원도 뺐다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캠비엄을 이용하게 되면은 본사에서 그냥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기 지연 시간이 왜 이렇게 늘었지? 뭔가 문제가 있나? 접시 각도가 돌아갔나? 이러면 그냥 재부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3-4시간 걸릴 일이 그냥 3초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보안 WAN이 있는데 이제 위성 한 대 있는 외딴 학교도 기업처럼 앱별로 방화벽을 걸고 DNS 필터링으로 이상한 사이트도 막고 접속 권한도 쪼갤 수 있고 이게 엔터프라이즈급 스타링크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기술의 의미가 스타링크가 기술이라고 하면은 기업, 학교, 정부가 이제 진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가 되는 게 캠비엄이라 보면 됩니다. 왜 시장에서 크게 본 거냐면 계약을 하나 맺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성장하는 플랫폼에 제대로 올라탄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 자체가 원래 2024년 기준으로도 수백만 명이 쓰고 있었고, 근데 2025년 들어서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타링크가 늘어날수록 스타링크를 관리해줘야 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캠비엄이 딱 그 자리에 맞는 거고요. LEO 위성 인터넷 시장 자체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18% 성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원격 공장, 농장, 석유, 가스, 물류, 군부대, 국경지역 등에서 이걸 깔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가 위성은 깔았는데 관리할 애가 없다, 그거죠.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기존에 만들던 제품이 있고 더 빨리 성장하는 시장에 그냥 그것을 갖다 판다. 되게 좋은 시나리오죠. 신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CM 마이스트로랑 NSE를 그 나라 학교 지자체에 그냥 그대로 팔면 되니까 되게 영업이 쉬워진 거라 보면 됩니다. 시장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캠비엄이 스타링크의 엔터프라이즈 파트너가 되면은 이건 게임 체인저 아닌가, 조금 기대감을 시장에 주고 있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자체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유니콘 같은 기업인데, 캠비엄이란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의미 있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진입 가능성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요.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700% 폭등했죠. 거의 전날까지 0.6달러 60센트 정도였는데 이제 10배 정도 올랐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나 이런 것으로도 나오지 않는 움직임이고, 아무래도 요즘은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이랑 협업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젠슨 황 묻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오르는 게 있죠. 그렇게 많이 내러티브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스타링크와 협업한다 이런 얘기 있던 주식이 없었는데, 스타링크에 일론 머스크가 묻으면서 이 회사가 엄청난 관심 속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어제 장에서 3달러 정도로 다시 내려왔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잠시 급등주에 탔던 분들이 수익 실현하고 다 내려오니까 이제 3달러 정도까지 회귀한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2, 3달러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가치를 아는 분들은 이제 2달러, 3달러대에 조금 모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5달러 정도나 8달러 정도에 위치하기에는 아직 실적 퍼포먼스가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기업 와이파이 시장이 10년 동안 3배 커진다는 전망이 있고, 와이파이 7은 올해 13억 달러인데 2030년에는 229억 달러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의 이게 표준으로 바뀌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고, LEO 위성 인터넷은 아예 18%씩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캠비엄은 가만히 있어도 이 시장이 커지니까 팔다 보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금 스타링크가 전 세계 500만 명 이상 유저를 확보했는데 이걸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캠비엄이 그 공간을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안 좋은 뷰도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자죠. 그리고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현금이 많지 않아서 실제 매출로 돌리지 못하면 또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스타링크 통합이 매출 3천만 달러 계약을 따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으로 붙었습니다, 이제 팔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진짜 고객이 나오느냐 이걸 계속 봐야겠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뉴스는 회사를 다시 보게 만들 정도로 큰데, 하지만 이 뉴스 하나로 재무가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당연히 너무 이르죠. 이 회사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시장이 원래부터 좀 빡센 시장인데요. 윗동네에서는 시스코나 아루바, HP 아루바 같은 공룡들이 있고, 아래에는 유비쿼티, 마이크로틱, TP-링크 같은 싼 회사들이 있습니다. 캠비엄은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얘네가 근데 주로 잘하는 곳이 도시 한복판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학교나 농장, 작은 군부대, 원격 공장, 통신사 같은 곳이랑 프로젝트로 묶어서 되게 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랑 잘 맞는 것이고요. 스타링크도 도심에서 쓰기보다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대기업을 다 뺏어오겠다, 이거를 시사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아직 신경 쓰지 않는 원격 교육, 농업 그런 쪽을 이제 먹을 수 있다, 그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플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고를 받긴 했지만 앞으로는 1달러 밑으로 갈 일은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스타링크 통합 솔루션이 이제 진짜 실제 발주로 이어졌는지, 이게 몇 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 나온 것이 없어서 숫자로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교차 판매가 되는지,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회사가 원래 와이파이 7, 고정 무선, CM 매트릭스 그런 것도 파는데, 스타링크 때문에 새로 들어간 학교 군부대에서 그럼 이제 와이파이도 이쪽 거를 바꾸고 이쪽에 있는 회사의 아이템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되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도 봐야 되고요. 지금은 기술은 멋있는데 사실 돈은 새고 있으니까 이게 내년 중순까지 바라보고 앞으로 두세 분기 안에 이제 개선이 안 되면은 시장이 기다려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이런 기술과 기업이 있구나 하는 공부의 목적에서 준비했습니다. 스타링크와의 연관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위성 인터넷 인프라에서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나 글로벌 인터넷망,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회사를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로스였습니다.